최희치 씨의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전 직원의 5분의 1을 줄이겠다는 국민은행의 인력 감축 현대자동차가 결국 오늘 1,569명에 대한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0,000명 정도의 은행원이 직장을 주주인 외환은행이 1,000명 가까이 감원하기로 하고 5,500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퇴출의 시대다. 은행은 망하지 않고 은행원은 가장 안정된 직업이라는 신화가 깨졌습니다. 12개 부실은행 가운데 5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퇴출 은행원 1세대는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충청은행에 근무했던 함영국 씨. 지난 1998년 10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출당한 그는 현재 주유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얼마? 12시간인데요. 참, 금액은 사실 참 좀 창피한 얘기죠. 옛날 은행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시간만 2,300원 될 거예요. 2,300원 되는데. 안녕하세요. 퇴출 후 7년, 대리운전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이게 추워갖고요, 추워서 이게 입대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표시를 내줘야 돼요. 손님들이 사인을 하게끔 해주면은 좋아하시죠. 잠깐만요. 네, 사인 부탁합니다. 네,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함영국 씨의 모든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근데 제가 30살에 결혼을 할 목표를 딱 세웠는데 29살에 퇴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퇴출되면은 당장 갑작스러운 회사를 마감하니까 우선 당황했었고. 퇴출 당시 과장이었던 이전주 씨는 퇴출 후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사업은 곧 쓰러졌다. 이후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퇴출 은행원 출신이라는 것이 장애가 됐다. 회사에서는 어떤 전직이 뭐였냐 이것부터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전직이 은행원 했다고 저 친구 은행원이 잘하면 왜 그만 안 뒀을 텐데 이런 선입감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괴 사회로 가는 것 같아. 퇴출당했다는 꼬리표는 취업하는 데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아니 저쪽으로 생산직 근로자라 하면은 전기공이나 기계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전기공이나 기계공으로서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삼성에 들어갔다, 대우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회사 사람으로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 의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퇴출이 된다고 할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아침 6시만 되면 한국 사회에서 한 번의 실직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기 쉽다. 진짜 나는 어디 가서 해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네. 받아주는 데. 하다못해 중소기업에 가서 격리 직원이라도 해보고 싶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방법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선은 가정에서 자기가 우선 약한 모습을 자꾸 비춰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가보면. 그리고 퇴출은행원의 3분의 1이 신불자라고 그거는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신불자 정도로 사실 어려워요. 퇴출 은행원 대부분이 30, 40대의 경제활동 연령이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38.5%, 직장이 없는 경우는 31.4%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불리는 저임금 계층의 급속한 확대.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56%,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27일, 경남 마산에서 40대 노동자가 자살했다. 한진중공업 계약직인 김춘봉 씨였다. 그는 1980년에 입사해 24년을 이곳에서 일했다. 2003년 4월 희망퇴직을 한 이후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당시 김춘봉 씨는 희망퇴직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사측의 부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춘봉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자기가 입사해서 20몇 년, 30년을 그 지에서 근무를 하고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버릴 때는 이렇게 진짜 쉽사리 버리고 사람을 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진짜 가슴이 상당히 많이 영을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 다른 인원이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자살하기 전까지 그는 21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아들 지훈 씨.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회사 일이 전부인 사람이었다. 휴가도, 여름 휴가도 일주일 있는 거 3일 쉬고요. 설날 때도, 설날에만 제 지내고, 그 앞날, 뒷날, 빨간 날이 나니까 다 출근 다 했고요.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노는 날은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김춘봉 씨는 15년 전 아내가 가출한 뒤 혼자 가정을 돌보며 두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 빨래에서 도시락까지 모두 직접 챙겨주던 아버지였다. 희망퇴직, 비정규직 전환, 재계약 좌절을 차례로 겪고 회사에서 퇴출된 김춘봉 씨. 그는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했길래 한 가장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됐으면 했고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급속히 증가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실직 시 실질적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비정규직 문제는 빈곤층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